안녕하세요. 다육스케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치채셨죠? 봉당이들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봉당이들 소개해보겠습니다. 방울봉당은 여름철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여름철에 입장을 후두둑 떨어뜨리면서 제가 초보 때 조바심을 나게 했던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 아이가 제가 품은 지는 3년쯤 되었습니다. 김제다육도매센터에서 포트에 1,000원 하는 아이를 이렇게 줄기를 보니까 3포트 정도 합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육이들이야 오래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입장이 작아지고, 동그리들 같은 경우는 통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울봉당도 마찬가지로 다져지면 입장이 짧고 색깔이 약간 보라색 톤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포도송이처럼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여름철에 이 봉당이가 입장이 갑자기 하나씩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쏟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울봉당이가 키우기 어려운 아이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랬던 아이가 키핑장에 와서 이렇게 순둥이로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봉당이는 많이 품지는 않고요. 지금도 좀 키우기 까다로운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방울봉당인데 한 3년 정도 제가 키웠더니 이렇게 입장도 다져지고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방울봉당입니다. 이번에 보실 봉당이는 원종봉당금과 호피봉당금입니다. 좀 다른 아이를 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이 아이들이 키핑장 회원님께서 제게 키워보라고 주셨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는 키핑장 입주할 때 이렇게 한 가지 정도 되는 아이를 주셨었는데 한 2년 이상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호피봉당금은 한 7, 8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이 정도 되는 아이를 주셔서 다스가 이렇게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금다육하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복륜금, 삼방금, 그리고 펄금, 적금, 색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울봉당이에만 있는 금 종류가 있답니다. 호피금, 호피봉당에만 있는 용어고요. 호피 무늬를 닮았다고 해서 호피봉당금이라고 하는데요. 봉당이에게만 있는 금 종류 호피금 말씀드렸고요. 호피봉당금과
원종 복랑금 네, 보여드렸고요. 네, 보통 복랑 키우시면서 아이들을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복랑이가 보통 이렇게 마주나게 하는 다육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육이들 많이 있는데, 다육이들 속입장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입장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요런 아이들 네, 우리 까라솔 꼬집기 하듯이 순따주기를 하시면 2개 나올 곳에 4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풍성한 다육이 모습을 보실 수도 있답니다. 근데 다스는 다육이를 좀 풍성하고 크게 키우기보다는 작게 키우는 스타일이라 뭐 순따주기라든지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다육이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 복랑이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따주기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원종 복랑금 보셨고요. 네, 이 아이는 복랑이 중에 가장 키우기 까다로운 아이,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예쁜 복랑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요 복랑이에만 있는 금 종류 호피금 말씀드렸었는데, 방울복랑금에만 있는 금이 또 있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이 아이만 볼게요. 이 입장을 보면 가운데는 녹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금기가 있잖아요. 이런 금을 보통 복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륜금을 복랑이한테는 수박금, 우리 보통 수박, 동그란 수박에 수박 모양 이렇게 줄 있잖아요. 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수박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박금이라는 용어는 방울복랑금에만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요 키우기 어렵다는 방울복랑금, 저는 이렇게 2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2아이가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이 아이는 제가 다른 키핑장에서 키우던 아이를 오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 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입장이 떨어졌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랑이가 같아도 이렇게 색감이나 느낌이 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방울복랑은 저는 이제 물을 선별적으로 주지를 않아서 전체적인 관수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물을 좋아해, 싫어해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울복랑은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라네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한 7월, 8월까지는 복랑이들은 반수를 하는 게 좋고요. 가령 물을 주는 시기는 복랑이 같은 경우는 물이 고파요 하는 신호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입장 보면 입장이 쪼글쪼글해지면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물을 소량 주라고 보통 하는데요. 주기 애매하다 그러면 한여름은 지나고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이렇게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잘못 주었다가 아이를
후 보내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복랑이가 여름철에 입장을 후두둑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입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름철에 복랑이가 입장을 많이 떨어뜨린 아이이기 때문에 떨어진 입장은 줄기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으로 인해서 줄기가 썩으면 새로운 입장도 나올 수 없고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여름철에는 이 복랑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키우기 어려운 아이, 방울복랑금, 이런 아이들 작년 이전만 해도 아주 몸값이 진짜 금값이었던 아이들이었죠. 어쩜 이렇게 색감이 예쁠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스가 키우고 있는 복랑이들 보시면서 방울복랑의 특징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답니다.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다육맘님들은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을 듯한 다육이들, 이 아이들의 또 새로운 소식은 다른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